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올해 73이 되신 김영숙님의 사연입니다. 영숙님은 이 자리에서 당신의 이야기를 나누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하셨는데요. 그분이 살아온 세월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다고 합니다. 특히 황혼기에 접어들어 겪었던 일들은 그분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다고 하죠. 하지만 그 아픔 속에서 영숙님은 당신 자신을 다시 발견했고 비로소 나라는 이름으로 당당히 설 수 있게 되었다고 전하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딘가에 계신 당신에게 작은 위로나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숙님은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그 시절 대부분의 여성들처럼 당신 역시 좋은 남편을 만나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잘 키우는 게 인생의 가장 큰 목표였죠. 23, 남편을 만났고 30이 되기 전에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공장에 다니며 늘 일찍 퇴근했고 주말에는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려 노력했죠. 당시 영숙님은 그가 세상 누구보다 당신을 사랑하고 가정을 소중히 여긴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영숙님은 남편을 전적으로 신뢰했고 그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했죠. 아이들은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남편 도시락을 싸고 아이들 아침밥을 차려 먹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손수 옷을 만들어 입히고 밤늦도록 아이들 학원비를 벌기 위해 동네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기도 했어요. 영숙님의 청춘은 오롯이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바쳐졌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도 줄였고 당신만의 취미 생활은 사치라고 여겼죠. 내 가족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다. 그것이 영숙님 삶의 모토였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때 영숙님은 김영숙이라는 한 사람이라기보다는 누군가의 아내이자 엄마로만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괜찮았다고 해요.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안전했고 자신의 희생이 언젠가 큰 보답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으니까요. 세월은 유수와 같아서 어느새 아이들은 훌쩍 자라 어른이 되었습니다. 큰아들은 번듯한 회사에 들어가 가정을 꾸렸고 딸은 교사가 되어 멀리 타지에서 살고 있죠. 남편도 직장 생활을 마무리하고 은퇴를 했습니다. 영숙님의 오랜 꿈이었던 남편과 오순도순 황혼을 보내는 삶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남편과 함께 못 가본 곳도 가고 못 해본 취미 생활도 시작하며 둘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으리라 기대했죠. 하지만 은퇴 후 남편의 모습은 영숙님이 알던 사람과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져서 그런가 싶었대요. 종종 외출이 잦아졌고 휴대폰을 유난히 소중히 다루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영숙님과 눈을 잘 마주치지 못하고 말수도 부쩍 줄었죠. 영숙님은 나이가 들어서 권태기가 왔나? 혹은 은퇴 후 스트레스를 받나 싶어 오히려 더 살갑게 대하려 노력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함께 산책하자고 권하기도 했죠. 하지만 남편은 영숙님의 노력을 번번이 외면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감과 짜증이 엿보였다고 합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샤워를 하는 동안 우연히 거실에 놓인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이름은 저장되어 있지 않았고 대신 낯선 숫자들만 찍혀 있었죠. 순간 묘한 불길함이 스쳤지만 영숙님은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그러나 영숙님의 불안감은 점차 커져만 갔습니다. 잠자리에 누워서도 남편의 수상한 행동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영숙님은 당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만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옷을 정리하다가 주머니에서 낯선 영수증 하나가 떨어진 겁니다.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의 영수증이었는데 날짜는 영숙님 생일과 겹쳐 있었죠. 영숙님 생일날 남편은 친구들과 등산을 간다고 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영숙님은 남편이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리고 영수증 뒤에 작게 적힌 메모를 발견했죠. 자기야, 다음엔 여기 꼭 같이 와. 메모는 여자의 필체였습니다. 그 순간 영숙님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습니다. 온몸에 피가 식는 것 같았죠. 지난 수십 년간 굳건히 믿어왔던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설마 영숙님이 아는 그 사람이 평생 한 여자만을 사랑할 것이라고 굳게 믿었던 그 남편이? 영숙님은 손이 떨려 더 이상 영수증을 붙들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밤낮을 잠 못 이루며 고민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영숙님이 알지 못했던 남편의 또 다른 모습이 있었던 걸까? 온갖 상념들이 영숙님을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영숙님은 그동안 남편의 휴대폰 잠금을 시도조차 해본 적 없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남편이 잠든 틈을 타 휴대폰을 열어보았죠. 그 순간 영숙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남편과 다른 여자 사이의 다정한 메시지들, 함께 찍은 사진들, 데이트 기록들, 그들은 영숙님이 보낸 16년이 아닌 무려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은밀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영숙님의 삶의 절반 이상이 거짓이었고 당신의 헌신은 그들의 미래를 위한 배경에 불과했다는 사실에 영숙님은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가슴을 쥐어뜯으며 울었습니다. 영숙님이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 누구를 위해 희생했는지 모든 것이 허망했습니다. 배신감과 모멸감은 영숙님을 산산조각 내는 것 같았죠. 잠시 후 정신을 차리고 가장 먼저 아이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아빠가 다른 여자가 있대. 이 말을 들은 아이들은 처음에는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영숙님이 증거를 내밀자 그들은 충격과 혼란에 빠졌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남편을 비난하고 영숙님을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태도는 조금씩 변했습니다. 특히 아들은 엄마 아빠가 젊었을 때는 안 그러셨잖아요. 너무 과거 일까지 들춰내지 마세요. 라고 말했고 딸은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아빠도 나이 드셨는데 엄마도 그냥 좀 이해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라며 영숙님을 다독이는 듯 했습니다. 그들의 말 속에는 남편을 옹호하고 이 문제를 조용히 덮으려는 의도가 느껴졌습니다. 영숙님은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이들마저 당신의 편이 아니라는 사실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남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발뺌하다가 결국 모든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는 영숙님께 용서를 빌었죠. 미안해, 여보. 내가 한순간 실수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너에게 잘할게. 그의 눈물 어린 사과에 잠시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수십 년간 함께했던 정과 세월이 영숙님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당신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 사람과 과연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깨져버린 신뢰는 아무리 노력해도 회복하기 어려울 것 같았죠. 영숙님은 결국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당신 나이 68, 황혼 이혼이라는 말은 남일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영숙님을 만류했습니다. 이 나이에 이혼해서 어쩌려고 그래? 그냥 참고 살아. 다들 그렇게 사는 거야. 재산도 복잡해지고 나중에 외로워서 어쩌려고. 하지만 영숙님은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남은 여생을 배신감과 불신 속에서 보내고 싶지 않았죠. 영숙님은 나라는 존재를 되찾고 싶었습니다. 이혼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순순히 협조하는 듯 보였지만 막상 재산 분할 문제가 나오자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영숙님이 이혼을 요구하는 입장이니 자신이 더 불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치는 동안 영숙님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피폐해졌습니다. 아이들은 이혼 소송에 개입하기를 꺼렸고 오히려 영숙님에게 엄마가 너무 과민 반응하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이야기했죠. 홀로 고군분투하는 과정에서 영숙님은 극심한 우울감에 시달렸습니다. 잠을 잘 수 없었고 밥맛도 잃었습니다. 거울 속 당신의 모습은 초라하고 비참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려고 평생을 바쳤나? 하는 자괴감이 영숙님을 덮쳤습니다. 이혼 소송은 1년 가까이 이어졌고 결국 영숙님은 힘들게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당신 명의로 된 재산은 거의 없었고 남편과 함께 모은 재산의 절반을 받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오랜 싸움 끝에 영숙님은 적지 않은 위자료와 재산 일부를 받아냈지만 그 과정에서 입은 마음의 상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당신을 가장 아프게 했던 것은 자식들의 싸늘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은 부모의 이혼을 그저 귀찮고 복잡한 일로 치부하는 듯 했습니다. 이제 각자 알아서 잘 사세요. 저희는 더 이상 신경 쓰고 싶지 않아요. 그들의 말은 영숙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들에게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영숙님은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이혼 후 영숙님은 작은 오피스텔을 얻어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텅 빈 방 안에서 영숙님은 막막함과 외로움에 몸서리쳤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할까?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매일 밤 베란다에 서서 담배를 피우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우울증은 점점 더 심해졌고 영숙님은 거의 폐인처럼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한 시니어 유튜버의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환갑이 넘어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고 젊은 사람들과 소통하며 활기찬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었죠. 그 영상을 보면서 영숙님은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내 인생은 이제 끝난 걸까? 그 질문은 영숙님에게 작은 자극이 되었습니다. 영숙님은 용기를 내어 동네 복지관을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뭘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영숙님은 당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많은 시니어들을 만났습니다.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당신 혼자만 힘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들 각자의 사연과 아픔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절망하지 않고 새로운 삶을 찾아 노력하고 있었죠. 그들의 모습에서 영숙님은 알 수 없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복지관에서 영숙님은 우연히 스마트폰 활용 교육 강좌를 발견했습니다. 젊은 시절 제대로 배우지 못했던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늘 두려움의 대상이었는데 왠지 모르게 이끌렸다고 합니다. 첫 수업은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습니다. 젊은 강사님의 설명은 너무 빠르고 영숙님의 손은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죠. 옆자리에 앉은 할머니들도 영숙님과 마찬가지로 버벅거렸습니다. 하지만 영숙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복습하고 모르는 것은 강사님께 질문하며 끊임없이 연습했죠. 그렇게 한 달, 두 달이 지나자 영숙님은 기본적인 앱 사용법부터 인터넷 검색, 심지어는 사진 편집까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세상과 연결되는 새로운 문이 열린 것 같았다고 합니다. 새로운 세상을 접한 영숙님은 가장 먼저 건강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후 극심한 스트레스로 망가졌던 몸을 되돌리고 싶었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 공원을 한 바퀴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숨이 차고 다리가 아팠지만 꾸준히 걷다 보니 체력이 점점 좋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걷기 외에도 복지관에서 배운 스트레칭과 맨몸 운동을 꾸준히 했습니다. 식단도 건강식 위주로 바꾸고 영양제를 챙겨 먹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건강해지자 마음도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거울 속 당신의 모습은 더 이상 초라하지 않았습니다.
주름진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었고 눈빛에는 생기가 돌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숙님은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독거노인 말벗 봉사에 지원했죠. 당신보다 더 힘든 상황에 처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에게 작은 위로를 건네는 것은 영숙님에게도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다 보면 영숙님 자신의 문제가 작게 느껴졌고 삶의 보람도 커졌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영숙님은 그동안 당신이 잊고 살았던 나눔의 기쁨을 다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영숙님은 자신을 치유하고 더 나아가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느꼈다고 합니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도 영숙님에게는 큰 변화였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동갑내기 친구들과 함께 점심을 먹고 산책을 하고 문화 강좌를 함께 들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영숙님의 아픔을 이해해주고 당신에게 진심으로 공감해주는 소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웃고 울면서 영숙님은 가족에게서 받지 못했던 따뜻한 위로와 지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친구도 젊었을 때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이 나이에도 얼마든지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해요. 물론 가끔은 옛 생각이 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특히 아이들 생일이나 명절 때면 마음 한구석이 아련해집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 아픔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영숙님에게는 이제 새로운 가족이 생겼으니까요. 복지관의 어르신들, 봉사활동을 함께하는 동료들, 그리고 당신을 있는 그대로 아껴주는 친구들. 이들이 바로 영숙님이 찾은 새로운 가족입니다. 이제 영숙님은 경제적으로도 완전히 독립했습니다. 이혼 후 받은 재산과 그동안 조금씩 모아둔 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죠. 전문가와 상담하여 노후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있고 작은 금액이라도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되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고 합니다. 스스로 번 돈으로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당신 자신을 위해 투자하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깨달았다고 해요. 요즘 영숙님의 가장 큰 즐거움은 바로 글쓰기입니다.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문학교실에 등록하여 시와 수필을 배우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의 경험과 감정을 글로 표현하는 것은 영숙님에게 큰 치유가 된다고 합니다. 특히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수필을 쓰는 동안 영숙님은 과거의 아픔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그 속에서 배울 점을 찾아낼 수 있었다고 해요. 얼마 전에는 영숙님이 쓴 수필이 지역 문학지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영숙님의 이름 석자로 인쇄된 글을 보며 영숙님은 비로소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지를 깨달았다고 전하셨습니다. 이제 영숙님은 매일 아침 설렘으로 눈을 뜹니다. 오늘은 또 어떤 사람들과 만나 어떤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 어떤 새로운 글을 쓸 수 있을까 하는 기대로 가득하다고 합니다. 당신 나이 73에 찾은 새로운 인생이죠. 누군가 영숙님께 후회되지 않느냐고 묻는다면 영숙님은 이렇게 답한다고 합니다. 그래요, 후회됩니다. 하지만 그 후회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죠. 이제는 그 아픈 시간들까지도 감사하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 모든 것이 영숙님이 성장하는 밑거름이 됐으니까요. 영숙님의 이야기가 어딘가에 계신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나이 들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가족에게 상처받아 힘들어하시는 분들, 혹은 영숙님처럼 예측하지 못한 시련을 겪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은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노후 준비는 돈만이 아닙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 의미 있는 일과 관계,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모든 게 균형을 이뤄야 행복한 노후가 시작된다는 걸 영숙님은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제 영숙님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여러분도 용기를 내세요. 그리고 꼭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요. 당신의 황혼, 지금부터가 진정한 시작입니다. 함께 만들어가요. 감사합니다.